고등학교 1학년 아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만하고 잘하라고 했대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뭐 그만하고 자라? 게임. 게임. 일반적으로는 게임 그만하고 자라,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 스마트폰 그만하고 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뭔 얘기냐면요. 처음 해봤대요. 공부 그만하고 자라 그랬대요. 그때가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잘게요. 그리고 2시까지 하고 잤대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추석 때, 추석 명절 때요. 근데 그날 제가 4명의 아이를 만났는데요. 고1, 중2, 중3,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4명 만났는데 이 3명의 아이, 고1, 중2, 중3 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3명의 아이 1명은 엄마한테 듣고 2명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대요. 뭐라고요? 친척집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만하고 자라.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만하고 자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 아이들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자, 이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의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이에요, 주인. 뭐의 주인? 내가 하는 내 공부에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인 아이는요, 내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재미입니다. 재미. 다른 말로 즐거움 혹은 뭐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공부가. 자, 근데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공부가 재밌나요? 그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까 걔네들 재밌대요. 그 재미가 어디서 온 재미일까요? 재미는요, 2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말초신경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스릴 넘치고 영화 보면서 아니면은 게임하면서 뭔가 그런 신경을 자극하면서 오는 재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미가 이 재미는 아닐 거라고요. 그럼 무슨 재미일까요? 뭐라고 표현해? 신경학이라고 했으니까 신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재미. 뭐냐면 감동받을 때,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통찰을 얻을 때, 혹은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때 찌릿찌릿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감동받을 때 중추가 뒤에서 뒷목에서 뭔가 찌릿하는 그거 언제 와요 그게? 뭔가 탁 끝냈을 때 보람, 그 성취감. 그러니까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적인 거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그 아이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정말 90%, 95%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요? 무슨 얘기 들으면 하을까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이거 1000번 들으면 이건 한 번도 안 들었어.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이 공부 좀 해라. 그리고 듣는다면 이거 말고 그만하고 잘하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요? 게임 좀 그만하고 자라, 스마트폰도 그만하고 자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인이 아니죠. 좀 반대말이죠. 무슨 말이 들어가요 여기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종, 하인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공부의 노인이고 노예, 공부의 종, 공부의 하인인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복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라면 뭐 불행이겠죠. 공부 자체가 늘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공부하는 건 불행한 거야. 공부가 불행이야.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난 시간에 공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부가 신나서 한다. 공부를 신나게
우리 이런 아이 만들자. 공부를 신나게 하는 아이들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 주인이 돼서 하는 공부, 재미있게 하는 공부.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라는 걸 합니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죠. 어떤 때는 선물 사주기도 하고 칭찬이나 격려, 어떤 따끔한 어쨌든 혼을 내주기도 하고 다 뭐예요? 동기부여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때는 막 좋은 영상 같은 거, 책 같은 거 소개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라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에 어쨌든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는 공부의 동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없어서 공부의 동기부여가 안 돼. 집중력이 떨어져. 이런 요소인데요. 크게 4개 대 하나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자극을 주려고 혼내기도 하고 격려나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좋은 영상도 보여주고 책도 보여주고 문구도 보여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에 자극 주려고. 두 번째는 몸이에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인스턴트 안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오빠 허리 바르게 펴라. 뭐 이런 것들 시키는 거죠. 몸의 요소. 이게 떨어지면은 동기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날 새면은 오늘 못 오는 거예요. 왔어도 막 힘든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요소. 시간 관리 같은 아니면은 내게 주어진 재산이 있죠. 태도나 언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동기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은 동기력이 떨어지죠. 네 번째는 관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제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과목 아이들 집중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4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 같지만 저는 이 4가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봅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제가 정립을 안 한 제 경험으로 20년 경험으로 이것이 이 30%와 그 나머지가 70%인데요. 70%를 차지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 요소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냐면 고등학생은 이걸로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70%를 차지하는. 그게 뭘까요? 목표는 여기 들어가 있죠. 마음. 목표의식 이런 것도 마음에 있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마음에 고등학교 가면요. 다 생겨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생이 되면요. 마음은 저절로 생겨요. 주변 여건 그리고 하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꺾여. 그러면 그때 꺾이잖아요. 있었던 마음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때려가지고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돼. 그게 뭘까요?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성적? 아니 해도 안 된다. 왜 해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인지 능력 혹은 공부법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딱 안 돼서 공부하려고 해서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읽혀. 걔는요 안 돼요. 그냥 그걸 못 이겨낸다니까. 그냥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시간어치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0분어치밖에 안 돼. 정말 집중해서 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애들은 막 쭉쭉 가는데 나는 막 열심히 2시간, 3시간 밤새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등학생 되면 이 문제가 70%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막 수능 모의고사 수준으로 5등급 이하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기가 거의 1, 2등급 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 시키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라이트 프로그램, 메타코칭 라이트 프로그램은 메인이 어디죠? 몇 학년이 메인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까지 쓰자고 했지만 이게 다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초4부터 중1입니다. 중1 이전에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철 안 드는 애들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 안 하다가 중2 때 온 애들, 걔네들은 시켜야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은요, 중1 이후에도 이거 시키면 안 되죠. 마무리 져야 되죠. 그리고 중2부터, 빠른 애들은 중1부터. 중1에서 좀 늦은 아이들은 고1까지. 메인은 그럼 어디에? 중2, 중3이 되겠죠. 그 아이들은 좀 다른 거 시켜야 됩니다. 뭐 시켜야 돼요? 배웠던 그 방법 가지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하게 하죠. 자기만의 방법들, 나만의 공부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완성시켜줘야 돼요. 고1도 늦어요, 사실은. 왜요? 한번 성적이 올라가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3년간 계속 따라다니니까.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고1은 어떤 애들? 늦게 철든 애들은 그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2, 중3 때까지 가능하면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이 오늘 관련된 바로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라이트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나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무슨 뜻이에요? 나만의 공부법. 좀 우스갯소리로 나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하고 싶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메타코칭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라이트. 라이트는 좀 가볍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차별 없이, 지역권 없이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나공 프로그램이에요. 나공. 이 라이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습관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인지는 네 가지, 교재 네 가지가 있죠. 뭐죠? 다 아시죠? 시드, 베이직, 그 다음에 어드밴스, 챌린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학령 구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이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초등학교 2, 3학년이고 이것은 4, 5학년이고 이건 초6, 중1이고 이건 중2, 중3이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초 4학년 애들을 이제 베이직까지 했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CD로 내리려고 했더니 내가 왜 2학년이 하는 거 내가 왜 해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 없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학년 구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 평가 기준을 좀 삼기 위해서 글의 난이도가 초등학교 아니 교과서 수준으로 볼 때 초 2, 3이다. 초등학교 4, 5학년이다. 초6, 중1이다. 중2, 3이다. 글의 난이도가. 그런데 그 글의 난이도를 라고 해서 다 소개할 수 있으면 이런 훈련 왜 받아요? 당연히 다 된 거지.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고등학생 모의고사 수준으로 5등급 이하. 그러니까 하위 60%를 말하죠. 40에서 60%가 5등급이니까. 그 밑에 아이들. 5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아이들의 문해력의 수준이 얼마라고요? 몇 학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으로 고등학생들이 수능 보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서가 그 문해력의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지금 5학년 교과서 수준은 혼자 읽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고등학생이 몇 학년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문해력을 읽고 이해하고 핵심을 찾고 그것을 이렇게 구조화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학년에서 머물러 있다? 초6에 머물러 있대요. 5등급 이하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1, 중2 교과서 갖다 주면 혼자 공부를 못한다. 누가 안 가르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런 근본적인 그 문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가지고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습관의 교재는 플래너인데 기본 습관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으로 기본 습관을 만든다 그랬죠. 기록하는 습관으로 기본 습관 만드는 그 훈련을 하는 거고. 자, 플러스에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금
초2에서 고1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골든타임은 언제다? 초4에서 중1이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좋은 시기. 그러니까 초2, 3도 좋은 시기예요. 미리 공부하니까 빨리 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시기. 놓치지 말아야 될 시기를 말해요. 플러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완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아까 저 밖에 지금 저희가 전시해놨는데요. 싱크트리는 구조재배열이라는 훈련을 하게 돼요. 구조재배열, 구조화 훈련을 하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싱크맵이라는 교재는 이제 도식재배열이라고 도식재배열. 마인드맵 같은 그래픽화 같은 하는 교재고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싱크 패턴. 이 싱크 패턴은 교과 재배열이라고 합니다. 교과 재배열인데 교과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오늘은 역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역사, 사회, 과학을 가지고 하는데 이 교재는 지금 이 교재도 이 5개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 5권의 교재는 어떻게 공급이 되죠? 월간 교재로 공급이 되죠. 월간 교재로 공급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온라인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이것도 월간 교재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싱크트리 한 권, 싱크맵 한 권, 싱크 패턴 한 권이 이제 공급이 되는 것처럼 교재 한 권씩 매월. 그리고 주도 습관 플래너가 나가죠. 주도 습관 플래너. 이것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플래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들었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는 한 달분씩 들었는데 너무 작다. 그리고 매일 한 달마다 이렇게 제본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2달을 묶어주자. 2달을 묶었는데 이번에 의견은 2달이 아니라 3달 묶어줬으면 좋겠대요. 한 번 해놓으면은 3달은 쓰게끔 해야 좀 일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오케이 좋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3달분씩 묶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매뉴얼도 넣어달라. 그냥 스타트 교재 들어가듯이 그러면 더 폼이 나고 좋다. 아이들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어떠나요? 그렇게 드리면 3달씩 플래너 안 쓰나요? 플래너? 안 쓰시나요? 쓰다가 안 써요. 안 써요? 네, 쓰다가. 교육을 또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자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완성 프로그램은 이제 오프라인 교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 밖에도 8주짜리 워크북이죠. 8주짜리 워크북인데 이것을 1년에 4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4회를 할 수가 있는데 왜 4회냐면 시험을 4번 보니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때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할 때 1회 회당 3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재를 이렇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재니까 여기 출간할 거예요. 정식으로 이 교재는. 그 다음에 나공 바인더가 나가게 돼요. 바인더. 자, 이 싱크 패턴, 싱크트리 맵 패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싱크 패턴을 통해서 뭘 자유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되냐면 노트를 자유자료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 6종 세트가 나가요. 6종 세트.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완성된 바인더로도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다 서버를 연결해서 드릴 거예요. 이 6종 세트에다 복습 노트라든지 정리 노트, 뼈대 노트, 그 다음에 질문 노트, 그 다음에 약점 노트, 마지막으로 통합 노트 이런 노트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매뉴얼까지 다. 이 나공 바인더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한 권을 가지고 단권화해서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노트 한 권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노트 한 권 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바인더 한 권 가지고. 그리고 그냥 시험이 끝났어. 그럼 딱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일링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험 때 또 해나가고 다 분류도 가지고. 왜요? 바인더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고 오늘은 이 중에서 싱크 패턴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싱크 패턴 실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맞춤 코칭. 그러니까 맞춤 코칭이라는 것은 1대1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명 안에서 결국 개인별로 맞춤형. 그러니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아이마다 다 다른 거죠. 교재는 다른데 네. 이제 그 아이 그 맞춤 코칭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의 기본 자질이 저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게 되는 아이들이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레벨업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레벨. 이 전체가 1레벨이에요. 이게 1레벨. 레벨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것이 레벨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난이도 상승이에요. 이걸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이게 2레벨. 이게 3레벨. 이게 4레벨. 이게 5레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쭉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와서. 이것만 가지고도. 영어, 수학은 별도로 가지만. 그러니까 맞춤 코칭은 아이가 결국에 완벽하게 이 영어까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만들어주자는 건 목적인데 그냥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하나를 배우고 가면 안 돼요. 몸에 뵐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좀 해보면서 오늘 하나만 한 단어, 소단원 한 개를 실습해 볼 텐데 그것이 우리도 해보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을 정말 여러 차례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 레벨별로의 그 기간 사실 이게 수학처럼 다 점수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이 아이를 넘겨줘 그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 되는지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인지훈련은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곡점이 1차 과정은 200편이라고 생각해요. 200편. 약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인지 과정. 인지 과정만. 그 다음 단계는? 단계는 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니까 그것을 계속 나가니까 레벨업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는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테스트의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되고 그 완성도가 80% 이상 되고. 자, 오늘 시그 패턴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